그래서 마지막 겐으로 가보면은 우선 이 개념이 되게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단어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컨셉 설명드리고 여기에 엄청 변형 모델들이 많은데 그거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지도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얀리쿤 교수님이 겐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그 제너레이티브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낸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어떤 인풋이나 뭐 이미지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거의 클래스를 그냥 구분하는 정도였는데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분류하는 것보다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더 어렵고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포함되는 게 뭐 겐도 있고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커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드버서리얼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제너레이트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에서 보시면은 뭐 명화를 예시로 드러놨는데 실제 그림이 있고 누가 페이크 데이터로 만든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너레이터는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또는 여기 디텍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가 진짜고 얘는 가짜다라는 것을 판별해주는 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드버서리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합쳐보면은 그 뭐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대적으로 하는데 데이터를 생성해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겐을 단순하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Z라는 어떤 랜덤 노이즈가 있을 때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게 제너레이터고요. 이걸 오토엔코더의 관점에서 봤을 땐 디코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엔코더를 먼저 했던 거는 엔코더와 디코더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 또는 페이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CNN 같은 걸 통해서 피처를 뽑아내고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이미지인지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엔코더에 해당하고 제너레이터 부분은 디코더에 해당합니다. 디코더가 원래 오토엔코더는 레이턴트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겐에서는 그냥 랜덤 노이즈에서 생성하는 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Z 레이턴트 벡터 노이즈가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8x28 채널 1짜리의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해 내고요. 그리고 페이크 데이터랑 리얼 데이터를 번갈아 가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는 페이크라고 판별해야 되고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는 리얼이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페이크를 넣었을 때 리얼이 나오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리얼로 한번 가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게 제너레이터가 점점 더 리얼에 가까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증명도 논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엠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바꿔보면은 예를 들어 뭐 길이 50 또는 에서 100짜리의 레이턴트 Z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엠리스트 데이터 사이즈만큼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만약 컨볼루션 사용하면은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연산이 아까 디코더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얘는 엔코더에 해당하는데 28x28짜리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아웃풋 하나의 수치를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수치랑 요 페이크였으면 페이크에 가깝게 리얼이면은 1에 가깝게 나오도록 모델을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간 수식적인 내용인데 우선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여기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목표고요. 전체 값이 최소가 돼야 되고 근데 제너레이터가 들어간 건 여기 부분에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부분이 최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가 왔을 때
리얼 데이터라고 나와야지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여기 둘 다에 해당하는데 진짜에 대해서는 진짜라고 판단해야 되고 제너레이티드 된 거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되게 극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그 베스트 케이스는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진짜라고 1이라고 하고 가짜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0이라고 하면은 로스가 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 가짜라고 판별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고, 여기서 뭐 제너레이티드 데이터에 대해서 진짜라고 잘못 판별을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선택하면은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뭐 얘에 대해서 이 전체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진짜 1이라는 값이 나와야 이 전체가 0이 돼서 저희가 베스트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요 반대는 또 반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를 하면 수식적으로는 이런데, 네,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학습할 때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클래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걸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려면은 얘가 1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나온 어떤 값이 1과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죠. 그거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서 학습시키고 여기도 학습시키고 이렇게 한 세 군데를 학습시킵니다. 만약에 학습이 정말 잘 됐다고 치면은 그 진짜는 1이고 가짜는 0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너레이터에서 만든 것과 진짜가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0.5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 멍청해서 0.5라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뭐 인셉션 스코어 같은 어떤 수치적으로 얘를 판단할 수 있는 매트릭이 없어서 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성된 이미지가 사람이 봤을 때 괜찮으면 잘 됐구나 하고 안 됐으면 망했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너레이터는 아까 봤던 디코더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여기 오더드 딕트라고 좀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냥 생략하고 시퀀셜 안에 그냥 이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레이어별로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레이턴트 벡터 Z 노이즈가 100일 때 7x7x 256짜리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그거를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를 사용해서 28x28 그리고 채널 1짜리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했던 디코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따로 쓴 오더드 딕트는 그냥 nn.점 시퀀셜 안에 넣으면은 이름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냥 하나 제가 예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여태까지 썼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렐루 대신 리퀴렐루를 썼는데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뭐 하나의 수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통과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고 그 값이 진짜 데이터는 1이고 가짜 데이터는 0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좀 새로운 게 나오는데 nn.dataparallel이라는 함수는 멀티 GPU를 쓸 때 자동으로 이 인스턴스를 올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뭐 데이터 패럴렐을 하면은 자동으로 뭐 8개 GPU가 있으면 8개 쭉 다 올라가게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로스 펑션을 BC 로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아담 옵티마이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옵티마이저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는 정답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1에 가깝게 나와야 되고 가짜는 0에 가깝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라벨을 따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베리어블로 감싸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토치.once를 사용해서 그 배치 사이즈 콤마 1짜리 베리어블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0, 1, 그러니까 1, 0 이렇게 값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학습 부분인데 이제는 약간 좀 새로운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은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부분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한번 학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랜덤한 Z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Z를 생성해 주고, Z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주면은 어떤 그 엠리스트 페이크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이 제너레이티드 페이크 자체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라고 판별돼야지 그 이득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페이크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아웃풋과 원스 라벨, 진짜라고 판단하는 라벨 두 개를 로스 펑션으로 해서 제너레이터 로스를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 부분을 백코드하고 스텝하면은 가짜 데이터를 진짜라고 판별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가 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는 1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디스 리얼은 원스 라벨과 이렇게 로스 펑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0이라고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페이크와 제로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 두 개를 합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얘네를 백워드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게 그 그레디언트 값들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텝을 하면은 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짜라고 하고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은 가짜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adversarial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되는 거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건 그냥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배울 듯 말 듯 뭐 잠깐 7 나왔다가 3 나왔다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어떤 노이즈를 주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의 거의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드 콜랩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모드로 수렴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여기 이미지들이 하나의 데이터만 생성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실레이션은 저희가 아까 방금 봤듯이 뭐 7 만들었다가 4 만들었다가 1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걸 오실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잘 되지만 사실 여기 작은 이미지들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막 눈이 막 5개 달려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VA는 하지 않았지만 VA보다는 선명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요거부터 만들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빨리 했는데 코드로 한번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Z가 들어와서 랜덤 노이즈가 들어와서 그 실제 데이터 공간과 같은 어떤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네를 두 개를 다 받아서 뭐 진짜는 진짜라고 판단하고 가짜는 가짜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라이브러리들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불러오는 거 역시 엠리스트 데이터를 그냥 불러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 단순하게 만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먼저 그 Z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은 Z 사이즈에서 뭐 제가 임의로 정한 미들 사이즈로 리니어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뭐 미들 사이즈에서 다시 원래 엠리스트 사이즈인 784까지 올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100짜리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784짜리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서 보시면 배치 사이즈하고 뭐 GPU 여기는 무시해서도 되고, 그러니까 1, 채널 가로 세로 이 형태로 변환해서 이렇게 리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Z라는 노이즈가 왔을 때 28 by 28 채널 1짜리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서는 컨볼루션 아예 사용 안 했는데 784짜리 인풋을 받아서 뭐 중간 사이즈 거쳤다가 최종적으로는 여기 하나의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0에서 시그모이드 통과해서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고 여기서는 원래 데이터 공간에서 하나짜리 길이 1짜리 벡터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민스퀘어드 이번에는 제가 그냥 민스퀘어드 에러를 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1짜리 라벨, 진짜 라벨, 가짜 라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를 불러오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먼저 해보면은 그 Z를 랜덤으로 만들고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페이크 데이터를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으면은 이 디스페이크란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 이미지를 또 넣어줍니다. 그럼 실제 이미지 넣어주면 얘는 가짜라고 판단해야 되고 얘는 진짜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디스페이크랑은 제로 라벨과 비교를 해주고 뭐 디스리얼 같은 경우에는 1 진짜와 비교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백워드를 하고 스텝을 해주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판별할 수 있도록 모델이 한번 학습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제너레이터를 또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Z를 만들어내고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키면은 또 페이크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반대로 디스페이크가 진짜라고 판별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진짜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스텝을 해주면 제너레이터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그냥 모델 저장하는 부분이고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컨볼루션도 안 쓰고 그냥 오토엔코더보다도 약간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모델은 거의 뭐 결과가 안 나옵니다. 보시면 한 요 정도 나와요. 이거 돌리면 이 조그만 모델 돌리면 그래서 0을 만들어낼 듯 말 듯 하다가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시 겐을 주목받게 했던 모델이 DC겐 모델인데 DC겐 모델은 겐에다가 리니어 함수만 사용한 게 아니고 컨볼루션 연산을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형태 자체는 저희가 뭐 오토엔코더에서 썼던 것처럼 그냥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를 써서 원래 크기로 이렇게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컨볼루션인데 엔코딩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뭐 풀링 대신 뭐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이라고 있는데 스트라이드를 2로 주면은 이미지 크기가 줄어드는 거를 이용해서 풀링 대신 저거를 썼다고 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쓰고 뭐 풀리 커넥티드 없애고 막 이런 식의 트릭들이 많은데 아무튼 결과는 한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엘선 베드룸이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결과인데 그 실제 침실 사진이랑 비슷하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델이 크면은 이 이미지들을 그냥 외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레이턴트 벡터를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얘가 만약에 급격하게 변하면 그냥 그걸 외운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변하면은 얘가 이 어떤 구조를 이해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실험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요 줄 보시면은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레이턴트 벡터를 이동함에 따라 여기가 좀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TV가 원래 있었는데 그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창문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벡터가 만약에 100개였으면은 그 100개 중에 어떤 특정한 거는 뭐 TV랑 창문 같이 벽에 붙어 있는 어떤 거에 대한 의미를 학습한 거고 다른 거는 뭐 조명의 밝기에 대한 걸 학습한 거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렇게 안경을 쓴 남자
이미지를 찾고 거기에 Z를 찾아서 그냥 남자, 안경을 안 쓴 남자를 빼주고 여자를 더하면 이렇게 안경을 쓴 여자가 나오거든요. Z 공간에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모델이 외운 게 아니고 그 Z가 의미 있는 수치들을 학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해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만 그때는 되게 센세이션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컨디셔널 겐 막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DC 겐부터 한번 다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를 늘려갔는데 사실 이 데이터는 엘선 베드룸 데이터에서 64x64 채널 3짜리 아웃풋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드는 엠니스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게 만들어놔서 조금 다르고요. 근데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디컨브라고 써져 있는데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연산을 사용해서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부분을 보면은 뭐 길이 100짜리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리니어 함수 통해서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7 곱하기 7 256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서 뭐 14 곱하기 14 128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는 커널 사이즈 3 스트라이드 아웃풋 패딩 1 그 패딩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렇게 되면 64 곱하기 14 곱하기 14 이미지가 됩니다. 여기서 가면은 16 곱하기 14 곱하기 14고 마지막 거를 통과하면은 아웃풋 채널이 1이기 때문에 1,28 곱하기 28 엠니스 데이터의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다 통과해서 아웃풋을 내면 엠니스 데이터, 페이크 엠니스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채널 하나였다가 뭐 8개로 갔다가 16개 갔다가 점점 이렇게 크기를 줄여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의 아웃풋을 냅니다. 그래서 뭐 시그모이드 통과해서 내면 0에서 1 값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은 네, 방금 설명드렸던 겐과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네, 진짜에 대한 라벨, 가짜에 대한 라벨 있고 제너레이터 한번 학습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한번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네, 이건 제가 돌려봤을 때 결과인데 아까보다 훨씬 뭔가 선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뭐 완벽하게 어떤 숫자를 그리진 못하고 이게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이 돌려보지 못했을 때의 결과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에폭이 더 돌면은 더 깔끔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방금 보여드렸던 겐 첫 번째 모델부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솔직히 되게 단순해도 상관없고 지금은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겐 학습시킬 때 요 밑에 어떤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이즈 길이 100짜리에서 28x28 채널 1짜리 아웃풋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28 곱하기 28 채널 1짜리 인풋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과 다른 부분 여기 학습하는 부분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해주세요. 뒤에 겐 변형 모델들 여러 개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냥 기본 겐이랑 DC겐 설명드렸는데 사실 전체적 트레이닝 과정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하고 제너레이터 한번 학습하는데 서로 상반된 옵티마이제이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약간 구조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약간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컨디셔널 겐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도 정보가 없는 노이즈 Z에서 생성을 해냈는데
이번에는 라벨 자체를 저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걸 컨디션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라벨 정보를 추가로 Z에 더해서 뭐 concatenate를 시켜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나온 결과값도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면서 그 컨디션에 맞는 거를 생성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제너레이터에 추가로 줘서 노이즈와 라벨을 가지고 생성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때 이 라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한 요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라벨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생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건 인포겐이라는 모델인데 인포겐 자체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어떤 카테고리가 몇 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랜덤으로 주고 알아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위에 부분에 있는 거는 카테고리를 한 10개 있다고 가정하고 랜덤으로 그 10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줘서 만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수치를 가지는 추가 정보를 또 줘서 기울기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인포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준 추가 정보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해서도 남아있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컨디셔널 겐도 있었고 AC겐 같은 경우는 Auxiliary Classifier Gen이라는 모델인데 여기에 넣었던 라벨 정보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판별하면서 클래스도 구분할 수 있도록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희망찬 얘기인데 이런 즐거운 데이터가 나오는 예시들입니다. 여기는 슈퍼 레졸루션 겐인데 원래 이렇게 다운샘플링 되었던 이미지를 고화질로 이렇게 올리는 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원래 데이터가 이런데 요 흐릿한 데이터를 넣어서 슈퍼 레졸루션 겐을 썼더니 이런 데이터가 생성되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모델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는 그 저해상도 이미지를 넣어서 뭐 컨볼루션 통과하고 뭐 레지듀얼 블럭 같은 거 통과하고 이렇게 업샘플링 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해 내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와 그 실제로 고화질 이미지를 두 개를 받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안에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는 거 골라서 그냥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하도록 했더니 잘 된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 겐 같은 경우에는 겐이 원래 단점으로 찍히는 게 모드 콜랩스인데 그 모드 콜랩스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럴싸한 이미지에 그냥 걔만 계속 생성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투 이미지 겐도 있는데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벡터를 그 노이즈와 붙여서 여기 콘캐테네이트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내면은 진짜 같은 뭐 이미지를 생성해 내고 여기 또 이 해당 문장을 또 가지고 와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뭐 그라운드 트루스 원래 정답 값이고 이게 저희가 사용한 문장이었다고 치면은 생성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뭐 서핑보드 타는 남자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게 생성이 되고 실제 답은 이거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꽤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픽투픽이라는 모델인데 이렇게 그냥 사람이 대충 세그멘테이션 라벨처럼 그려서 주면은 이렇게 그 건물 외벽을 생성해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답은 요거였지만 이렇게 컨디션을 가지고 생성해내면 이런 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여기 부분은 약간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꽤 잘 만듭니다. 그래서 픽투픽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도 이미지만 주고 제너레이션 시키고 다시 항공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제너레이터는 이 이미지를 받아서 또 이미지를 생성해 내기 때문에 오토엔코더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는 엔코더, 디코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꼭 뭐 Z에서부터 이미지를 생성해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인풋이든 받아서 뭔가 생성해 내면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사이클겐인데 사이클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네 그림이랑 실제 그림을 엄청 많이 주고 얘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이 스타일 트랜스퍼처럼 바뀔 수 있다는 모델인데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금발 사람 이미지를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뭐 흑발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고 다시 이 제너레이터 다른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다시 금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오토엔코더처럼 그대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진짜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금발 가짜 이미지 두 개가 들어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흑발 가짜, 흑발 진짜를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고 네,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디스코겐 같은 경우에 SKT에서 냈고 사이클겐은 버클리에서 냈는데 두 개가 거의 일주일 차이로 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로는 뭐 그림 명화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것도 사이클겐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어겐이라고 또 엔비디아에서 낸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다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생성된 이미지고 그래서 겐으로도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생성인데 뭐 지금 시간이 뭐 이틀 지났, 3일 지났고요. 그 처음에는 되게 저해상도 이미지를 만들다가 고해상도 이미지로 점점 이 모델 자체를 늘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겐의 오브젝티브를 사용해서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게 했고 인터폴레이션을 Z에서 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원래 처음에는 되게 저해상도 이미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태스크를 먼저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엠리스는 28x28이었지만 처음에는 얘는 4x4 이미지를 생성해내도록 합니다. 그럼 레이턴트 벡터 Z에서 4x4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진짜랑 가짜랑 이렇게 넣어서 구분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틀을 배우게 되겠죠. 되게 다운샘플링된 사람 얼굴의 틀을 배우게 되고 점점 고해상도를 올려감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실제 같은 이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x8, 16x16 이렇게 늘려가면 갈수록 이 뭐 처음에는 좀 전체적 구조를 배우고 점점 갈수록 세밀한 구조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모델이 학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논문 읽으면서 적었던 건데 이렇게 16x16을 하다가 32x32로 업샘플링 하려면은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에 그냥 이미지 가중치를 뭐 1에서 줬다가 점점 여기에 써 있는 알파를 0에서 1로 올림으로써 여기 부분의 가중치가 줄고 여기로 이렇게 합쳐지도록 모델이 되어 있고요. 네.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예시 말고 겐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엄청 많은 모델들과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한 반의 반도 안 되고 한 몇백 개는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선은 이렇게 엄청 다양한 겐이 있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실습은 못할 것 같지만 제가 인포겐 돌린 거를 보여드리면은 인포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약간 더 복잡합니다. 이 컨디션을 따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데 처음에 뭐 GPU 개수랑 네, 레이턴트 벡터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가지수를 10개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풋으로 Z가 저희가 보통 100을 받았었는데 노이즈에다가 이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그 변수 거기를 콘캐트네이트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는 사실 동일하고요. 그렇게 돼서 뭐 28 x 28짜리 이미지 생성해내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원래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하나짜리 아웃풋과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클래스 아웃풋이 여기에 들어갔던 클래스와 일치하도록 저희가 오브젝티브를 잡아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복잡한데 Z에다가 콘캐트네이트를 시켜줍니다. 랜덤 Z에 원합 벡터로 바꾼 라벨, 클래스 정보를 이게 두 개 합쳐서 전달해주고, 이거를 제너레이터에 통과시킨 결과값과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 페이크는 뭐 진짜가 나오도록 하고, 라벨은 라벨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인풋으로 줬던 라벨 정보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해서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 그럼 아까랑 확실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뭐 여기 위에 부분은 제가 0에서 1까지 딱 다르게 구분해서 준 거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생성이 따로 되겠습니다. 밑에는 제가 랜덤으로 그냥 아무거나 생성하라고 카테고리를 안 주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순서 없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정보를 주면 줄수록 겐 모델은 사실 좀 더 잘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처럼 그렇게 전체적 구조를 먼저 알려주고 이렇게 좀 세밀한 거로 이제 찾아서 생성하라 라고 약간 힌트를 주면 줄수록 더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해진 메트릭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잘하는 모델인지도 아직 정확한 메트릭이 없어서 그런 트릭 같은 거가 오히려 잘 먹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 CNN까지는 좀 따라오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부분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 구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두 개가 애드버서리하게 뭐 한 번은 제너레이터 학습하고 한 번은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해서 걔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통해서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코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깃허브에 그냥 제 이름을 치시면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지메일 요런 거 여기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코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사실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 오늘 배웠던 1장, 2장, 3장, 8장, 9장 했으면은 5주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주의 내용을 지금 5시간 만에 하니까 좀 어려우셨을 텐데, 그 자료나 실습 코드 이런 거 다 여기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